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루고 싶은 주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인사 스타일, 인선 스타일입니다. 네. 지금 뭐 국내 신문에는 하마평도 많고, 그렇죠. 또 인물평, 네. 네. 예, 그 확실히 그 대통령이 되기 전하고 된 후하고 너무 다르다는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둘이는 거의 뭐 정말 주먹 싸움하기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인데, 그 지난번 미국 대통령 공화당 후보 네. 롬니, 네. 미트 네. 롬니하고 이제 트럼프랑 만나가지고 미트 롬니가 그 미국 국무장관직을 제안받은 것 같아요. 네. 아직 뭐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은 국무장관직이면은 그 장관 중에 서열이 1위거든요. 네. 그 영어로는 Secretary of State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무죠, 국가의 일. 네. 그 지금은 우리나라로 하면 외무장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옛날에는 뭐 미국이 외교를 많이 하지 않고 주로 이제 그 국내 정치하던 뭐 그 전통이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외교까지 다 맡았는데, 그 국무장관은 아직 인선이 안 됐는데 나오는 그 몇몇 쭉 이렇게 나왔던 사람이 지금 그 롬니, 네. 그러니까 지난번 대통령 후보, 그리고 뉴트 깅리치라는 그 뭐 이 사람도 미국 하원의장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존 볼튼, 이 사람은 뭐 이제 유엔 대사 출신인데 그 네오콘의 아주 대표 선수라고 볼 수 있죠. 대표적인 강경파, 매파. 보통 강경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 부시 대통령 때 그 이라크 전쟁, 테러 전쟁을 이끌었던 아주 그 대표적인 그 외교관인데,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상원 법 코커라는 사람도 이름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 사람은 상원 그 외교위원장 하던 사람입니다. 존 볼트는 북한은 지구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집단이다. 그런 강경 발언을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강경 발언하고, 이 사람 그 회고록 제목이 Surrender is not an option. 그러니까 항복은 대안이 아니다. 네. 미국한테 항복이라는 건 없다는 뭐 이만한 그 회고록인데, 근데 이번에는 북한한테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얘기죠. 북한을 폭격하지 않겠다 미국은. 네. 근데 그거는 북한을 정말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며칠 전에는 이 다니엘 러셀 같은 차관보가 김정은이 너 핵을 더 만들면은 즉각 죽어라고 얘기를 했고, immediately die라고 immediately die라는 얘기 나오고, 그리고 미국의 그 뭐 합참의장 출신인 사람이 뭐 어디를 공격할 수 있다고 나오고, 그리고 뭐 뉴스위크지에 김정은이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 막 나오고 그러는데 우린 절대로 안 때려라. 이거 완전히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는 거고, 그 뭐 볼튼 얘기로는 그 톤은 달았습니다. 그 북한을 공격했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피해를 입을 것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우리한테 또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위로의 말도 되겠고, 하여간 뭐 다 전략적으로 네. 하는 언급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국무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고, 국방장관의 그 제프 세션스라는 알라바마 상원의원이 이름이 거론되다가, 이 사람들이 그 법학을 웬만한 사람 다 했기 때문에 네. 법무장관 쪽으로 뭐 이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장군들 마이클 플린, 이 플린은 이제 중장 출신인데 국가안보 보좌관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신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장군들을 국방장관 쪽으로 이렇게 그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데, 그거가 조금 예외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미국의 전통이 장군 출신은 국무장관을 시킵니다. 네. 그리고 민간인을 국방장관에 보통 안 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에 보니까 국방장관 이름에 장군 출신이 많이 거론된다는 게 조금 다릅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군인들이 전쟁을 결정하는데 더 더딥니다. 민간인보다. 아, 그런가요? 그게 이제 네. 국제 정치에 아주 그 놀라운 이거 뭐야, 거꾸로 돼 있는 건데. 역설이네요. 역설이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군인들은 전쟁을 전쟁 결정을 못 해요. 네. 군인들은 전쟁을 결정을 못 하고 아주 그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이제 국방부는 뭡니까? 한번 칼을 휘두르는 게 국방부잖아요. 네. 그래서 국방부를 군인들을 잘 안 시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외교는 끝까지 외교를 하자라는 사람이 있는 게 더 좋잖아요. 네. 그래서 군인들을
외무부 장관을 시키고 국무장관 그리고 군인 출신을 이렇게 거꾸로 군인을 외교부 장관, 민간인을 국방장관. 네. 근데 이제 그 지금 거꾸로도 역설인데 그걸 다시 종합한 이론이 나온 거는 군인들은 전쟁을 늦게 결정하는데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질 못해요. 아, 결정한 이상은 계속 전투를 뭐, 하고 전쟁을 뭐 하고. 하건 네. 끝까지 싸우는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민간인은 엄벙덤벙 들어가는데 너무 또 빨리 나와요. 그 전쟁 하다 말고 막 튀어나오고. 네. 뭐 그게 이제 있는 거로 최근의 이론은 그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여간 이 결정을 군인이 못 하는데 네. 거기에 비하면은 요번에 트럼프 행정부는 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그 인선 보면은 그게 약간 좀 재밌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완전히 적을 갖다 놨다는 건 뭐냐면은 역시 그 국가는 그 화합을 하는 겁니다. 그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딱 됐을 때 그 싸움하는 걸 보면은 뭐 미국 다 말아먹을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특히 롬니하고는 굉장히 거친 언사를 뭐 주고 받았습니다. 보통 거치지 않죠. 네. 롬니가 뭐라고 그랬더니 저거는 좀 패배자라고 욕하고 네. 미국 사람들한테 패배자라고 그러면 그건 최악이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하고 그랬는데 만나가지고서 뭐 얘기를 뭐 점잖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마 국무장관 뭐 받는다 치면은 이제 미국 공화당은 그러니까 분열되는 게 아니라 롬니의 공화당이 그러니까 공화당의 주류 아닙니까? 거기에 그 트럼프의 공화당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 기왕의 기왕의 사장님은 나가셔야 되는데 네. 장관으로 쓰겠다고 그러는 거는 같이 하자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M&A를 하고 그렇죠. 네, 물러가는 사장 보고 같이 경영하자. 그렇죠,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래서 그거는 뭐 역시 그 뭐 이렇게 넓은 그럼 미국은 대통령이 뭐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국무장관은 자기 그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쭉 보면은 한마디로 말한다 치면은 익스트림으로 가지 않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트럼프가 돼서 세상 망하고 이제 3차 대전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극단주의로는 가지 극단주의는 안 않는. 간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합리적인 사람. 그래서 내가 그 사진을 쭉 뽑아봤어요. 그 이름 떠오르는 사람 사진을 네. 쭉 뽑아놓고 보니까 뭐 대강 알던 사람들이 나는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평지 돌출이나 이런 건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완전히 아웃사이더가 워싱턴으로 들어가니까 야 이제 워싱턴은 다 나가고 그냥 뭐 미국 전국에서 막 이상한 사람들 데리고 올 줄 알았더니 그건 또 아니구나 하는 역시 그 워싱턴에 있던 사람들 중에 고르는 거고 공화당 사람들 원래 있던 사람들 네. 중에 또 고르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뭐 범위를 우리 예상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뭐 분명합니다. 깜짝 발탁은 없는 거네요.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했던 사람들도 그 뭐 아주 그 거기 워싱턴 가 보면은 아예 거기 떼거지들이 있습니다. 워싱턴 가면 심심하지가 않아요. 네. 하루에 세미나가 뭐 수십 개가 있어갖고 뭐 우리 같은 사람 가 보면은 시간이 모자르지 어디 가도 뭐 듣고 재밌게 즐길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얻어 먹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서 결국 발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법무장관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학위들을 보면은 JD 미국 사람들 이제 법과대학원 나온 JD를 받잖아요. 대부분 국회의원하고 상원 하원 의원들이 그걸 공부한 사람들인데 네. 이 사람들은 뭐 미국의 그 외교 정책 중에 그 특징이 하나가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 뭐 물론 법무장관은 법치지만은 네. 그래서 이 법을 했던 이 미국 상원 하원들이 뭐 국무장관도 할 수 있고 재무장관도 가고 뭐 법무장관 뭐 이런 걸 다 해요. 근데 지금 될 것 같이 예상됐던 사람 중에 조금 좀 아웃된 사람이 크리스티인데 크리스티. 이 사람은 뉴저지 주지사. 네. 이렇게 퉁퉁한 친구. 대통령 나왔다가 이제 후보 경선 때 참가를. 후보에 나왔다가 이제 안 되고 그리고 제일 먼저 트럼프 지지를 선언한 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책이 아주 좋아요. 그 퉁퉁한데 그 뉴저지 주지사죠. 그 사람이 법무장관 명단에도 오르고 그랬었는데 지금 뭐 일설에 의하면은 사위하고 사이가 나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위가 굉장히 많은 걸 결정했다. 뭐 그 친구가 그 아주 파워가 막강한 것 같아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만 뭐 누구 뭐 족벌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미국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하버드 대학이 이사 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야, 하버드 대학이 백악관으로 이사 왔네 할 네. 정도로 그냥 하버드 출신 다 데리고 간 거죠. 그리고 부시가 됐을 때는 텍사스 군단이라고 그랬습니다. 텍사스 군단이 글로 가는 거예요. 네, 빌 클린턴이 됐을 그렇죠. 때도 또 아칸소스 군단이라고 네. 그러고 그거는 미국도 똑같아요. 그거는 뭐 평소에 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이사 가는 게 아주 심플합니다. 다 또 짐 싸갖고 나와요. 짐 싸갖고 나와서 띵크탱크에 이제 다 적을 두고 네. 몇 년 동안 또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그러니까 바꿔서 들어가는데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는 역시 그냥 그 민주공화당 이 사람도 쓰고 하나 재미있는 거는 이것도 100%는 안 됐는데 거의 된 것 같다고 그러는데 허커비라는 그 주지사가 있습니다. 네. 마이크 허커비 이름이 뭐 허커비 스펠링도 그렇죠. 이 사람을 이스라엘 대사로 보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보통 친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건 그 실체도 없는 거가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네, 나라로 인정하지 않겠다 정도까지 자기는. 얘기를 네. 하는 그런 뭐 프로 이스라엘 사람인데 시오니스트죠. 네. 그 사람이 그리고 또 목사죠. 그 아칸소 주지사 출신인데 이번에 대통령도 나왔고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미국 그 폭스뉴스에서 정말 그걸 많이 합니다. 해설을. 그래갖고 이번에 트럼프 이 선거하는 과정에서도 트럼프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그런 해설을 뭐 끊임없이 했죠. 자기도 후보였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에 이제 크리스마스 날 특집 방송들을 다 하는데 제가 언젠가 이렇게 보니까 폭스뉴스에서 미국 육군 사관 학교 가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 거. 네. 그러니까 미국 그 뭐 육군 합창단 뭐 해군 뭐 밴드 나와서 하는데 그거 사회를 그 허커비가 보는 걸 봤습니다. 무지하게 기독교적이에요. 뭐 그 사람이 지금 뭐 4년 동안 대사는 안 할 테니까 네. 뭐 큰 것도 할 수도 있겠죠. 그 허커비가 그 지금 좀 결정된 것 같고. 근데 이제 보면은 아직도 이렇게 인선된 거 보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름만 그냥 물망에 오를 뿐이고. 네. 뭐 우리가 지금 현재는 뭐 어떤 누구다고 딱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상황이죠. 거론되는 인물만을 기준으로 평가하자면은 대략 트럼프의 인사 스타일 방향 어느 그러니까, 쪽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아니다입니다. 야, 이 사람은 뭐 도무지 전부 다 완전히 아웃사이더만 가지고 하는 애는 네. 아니에요. 자기 본인은 아웃사이더일지 모르지만은 거기 있던 사람들은 보통 같은 사람은 인사이더 중에 인사이더죠. 그러니까 오히려 부시나 클린턴 때보다 인사이더들을 더 많이 뭐 더 많이까지는 경험자들을, 아니더라도 이 사람 그 트럼프의 이름 올라오는 사람들 보면은 그러니까 괜찮다. 네. 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자기가 보수주의자니까 트럼프를 지금 트럼프 이전 내셔널리스트입니다. 그 사람은 그 자기의 내셔널리스트적인 관점, 글로벌리스트가 아니라 거기에 일단 맞는 사람이 돼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를 지금 미국 사람들은 레이간 이후에 가장 모스트 컨서버티브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부시라든가 뭐 부시 아버지라든가보다도 트럼프가 이제 더 보수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레이간 다음으로 보수적인 레이간 못지않은 그리고 또 내셔널리스트적인 글로벌리스트가 아니라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다 이제 쓰겠죠. 아까 이제 미국의 인사 스타일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만은 거칠게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한국과 미국을 동일한 잣대에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누가 당선되든지 이제 화합 내각, 거국 내각, 그래서 다른 정파 사람들 좀 대거 등용하고 지역 안배, 학교 안배, 네. S죠 하고. 근데 미국은 자기의 사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적 동지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받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더 그러니까 그걸 지역색이라고 그러면 미국이 우리보다 더 심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그냥 하버드 대학이 몽땅 가거나 텍사스가 몽땅 가거나 그런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막 섞다 보면은 그 컬러가 별로 뚜렷하지가 못해요. 정권이 바뀌어도 비슷비슷한 것 같고. 근데 미국은
뭐 물론 미국 국가 이익이라는 큰 맥락 안에서는 뭐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 냄새가 딱 나죠. 하버드 군단 뭐 네. 이렇게. 예.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나는 뭐 우리나라가 이제 하도 조그만 나라라서 오히려 그 갈등이 더 심해요. 작으니까 갈등이 심한 겁니다. 넓으면 갈등이 이제 안 나는데 모르죠. 뭐 우리나라가 더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은 뭐 그게 무슨 대수냐가 되는 날이 와야 됩니다. 그게 뭐 야 저 사람이 그 어디 출신이고 어느 학교 나왔으니까 지 친구들 데리고 쓰지 않겠어 하는 거가 이상하지 않은 네. 그런 나라가 오면 좋죠. 오히려 당당하게 그럴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우리 한번 이거 해볼 테니까 네. 못하면 쫓아내란 말이야. 뭐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근데 그거 하려면 이제 대통령제를 바꿔야 되죠. 지금 임기가 보장돼 있고 네. 한 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처럼 4년에 하면은 중임제로. 이렇게 한번 네. 할 테니까 못하면 4년 후에 갈아치우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경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선되자마자 얘기도 했고 네, 취임 직후에 TPP 탈퇴하겠다. 아. 이건 본인이 직접 한 말인가요? 트럼프 당선자가? 그거 선거하는 과정에서 네. 자기는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없애버리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 이건 이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오바마가 스스로 기권했죠. 네. 오바마가 기권했는데 제가 그 최근에 그 트럼프를 그 정치 사상적으로 지지하는 네. 그 미국 사회 운동가 그 여자예요. 그분이 뭐 최근에도 돌아가셨는데 네.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그 아주 상세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미국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너무 많구나는 것을 알 수 네. 있었습니다. TPP가 이제 아직 되진 않았는데 그거가 그 미국이 지금 기분이 좀 유쾌하지 않은 거가 뭐냐면은 뭐 WTO라든가 네. FTA라든가 또는 나프타라든가 FTA는 이제 두 나라가 하는 거고 나프타는 한미 FTA가 이제 우리는 관심사죠. 그리고 뭐 나프타는 네, 북미. 북미 네. 이런 걸 했는데 해가지고 미국은 다 손해봤다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게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예요. 데이터로. 네. 그러니까 쟤네들은 얼마 버는데 우리는 얼마 벌었다. 네. 뭐 그런 거를 쭉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은 봐라 이거 지금 이 퍼포먼스를 보면은 나프타든지 FTA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다 손해를 봤는데 그 중에서도 최악은 TPP다. 이거 해놓으면 우리는 뭐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 직업 다 날라갈 거고 우리 손해 더 많이 볼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가장 격렬하게 안 하겠다. 근데 그거는 힐러리도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힐러리조차도 그건 뭐 트럼프만 트럼프만이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니고요. 네. 힐러리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오바마 대통령이 국회에 비준 요청을 그냥 스스로 철회를 했죠. 철회를 했습니다. 위드드로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거가 우리나라 그 통상 뭐 이렇게 교섭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겼다라고 막 자기 자신을 뭐 이렇게 띄우고 그러죠. 강대국하고 해서 이기면은 나중에 얻어맞습니다. 솔직히. 그게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내가 센 놈하고 했는데 내가 훨씬 이득을 봤다 그러면은 네. 강대국이 맨 처음에 멍청하게 해줬는지 모르지만은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 보이잖아요 결과가. 그러면 분명히 다시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는 겁니다. 한국도. FTA 다시 해. 보니까 너만 이익 보는 것 같아. 나는 이익이 없고. 그러면 강한 나라는 언제든지 관두자고 하고 다시 하자고 하는 거. 한미 FTA 체결할 때 한 미국 관리가 사석에서 했던 말이 이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쌀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한국 역사와 문화에 매우 특별한 어떤 상품 이상의 것이다. 그래서 양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미국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동차야말로 미국 거다 그죠. 자동차야말로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삶과 떼어놓을 수 없는 특별한 무엇이다. 그렇죠.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돈만 치면은 한국이 훨씬 많이 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뭐 나중에 뭐 우리 기회 있으면 또 얘기하겠지만은 한국과 FTA에서 자기네들은 덕본 게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뭐 미국 사람 얘기로 115% 덕을 봤다라든가 그 없을 때보다 네.
한국은 115%더 덕을 받다 미국하고 거래해서. 그럼 2배 이상. 그러니까 115%인데 돈으로는 네. 155불인가 뭔가 어디 내가 본 네. 기억이 나요. 근데 자기네들은 그냥 0이래요. 별로 는 거 없이. 그리고 FTA 첫 해에는 줄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한국 수출이.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재밌는 거 별로 없는데라는 생각을 왜 하는 것이죠. 했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국에서 어. 정치적 반발. 그렇죠. 뭐 매우 미국하고 심했습니다. 안 한다고 뭐 난리가 났었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 돈으로 따졌을 때 우리는 했기 때문에 많이 이득을 봤는데 그 우리가 그 국제 정치 기본 원칙이에요. 이거는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강대국이 어느 자기보다 약한 나라랑 협상을 했는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지가 손해다 그러면 반드시 다시 하자고 나오든지 버리든지 뭐 다른 수를 씁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 이거를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그거 이제 우리 국제 경제 하신 분이 잘 알겠지만은 네. 그 미국이 일본이 좀 못되게 군다고 생각을 하고서 아주 뭐 완전히 혼쭐을 뽑아놓은 거죠. 그 플라자 합의 때문에 일본이 지금 자기네들은 20년 동안 뭐 쩔쩔매고 있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이때 일본이 바로 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이런 책도 그때 내고 뭐 대단했죠. 네. 또 뉴욕에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건물들도 일본이 많이 막 사들였는데 네. 그거가 뭐 영화사도 사고 뭐 소니가 그 미국을 석권했었죠. 네. 그 다 석권하고 록펠러 센터도 그 구입하고 일본이 그랬죠. 그래서 그때 일본 신문 같은 근데 미국 신문에 나온 만화예요. 1942년에는 일본이 폭격하러 왔는데 미국을 네. 지금은 돈 들고 와서 사러 왔어. 그래서 일본 사람이 돈 들고 이거 얼마요 하고 옛날에 그 두 장의 그림이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미국이 좀 분노도 하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플라자에서는 독일하고 일본이 이제 표적이 됐는데 일본이 쓰러졌죠. 이제 플라자 호텔에서 그래서 매진.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네. 예. 이때 그 일본과 독일, 일본의 경우에는 당신들이 일본 정부가 지금 환율 조작을 하는 거 아니냐. 그 네. 환율 조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너가 환율을 20% 조작했다 해갖고 원칙으로 돌려 그러면은 그냥 GDP 20%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이 그렇죠. 하루 아침에 그렇죠. 그야말로 하루 저녁 사이에 20%의 그렇죠. GDP가 날아가 그 버렸어요. GDP가 이제 달러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우리나라 돈이 예를 들어 1,000원이 1달러다. 네. 그랬는데 1,200원을 1달러로 해. 네. 라고 하면은 20% 그냥 떨어져. GDP가 미국 돈으로 보통 계산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GDP가 얼마 있는데 그건 1,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그 돈이면은 1,200원으로 올려 그러면은 그러면 20%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한미 FTA도 재협상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지금 트럼프가 다른 건 몰라도 국가 안보 쪽에는 잘 모르겠어요. 국가 안보 가지고서는 이렇게 너무 뭐 노골적으로 야 그 돈 뭐 더 내라 뭐 이런 거는 있을지 몰라도 뭐 가겠다 이런 것까지 갈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FTA 가지고서는 그거는 다시 하자라고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너가 더 많이 가져가도 좋은데 나도 좀 가져가야지. 상호 이익, 할 거예요. 네. 기브 앤 테이크다 이거로군요. 국가가 뭐 서로 좋다가 되는데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국제 정치를 제로섬으로 보면은 제로섬이라는 게 우리 화투 게임이 제로섬입니다. 딴 돈하고 잃은 돈 치면은 0이 되는 거. 네. 그죠? 네. 근데 그렇지 않지. 말로 근데 도박판에서 따져 보면은 항상 계산 안 맞습니다. 계산 안 맞죠. 잃었다는 사람은 많은데 땄다는 사람은 잘 안 나오죠.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화투가 바로 제로섬 게임입니다. 네. 딴 돈하고 잃은 돈은 같아야 맞는 거니까. 그렇죠. 그걸 뭐 밑에다 숨기거나 하지 그렇죠. 않는 한. 근데 네. 이제 국제 정치는 제로섬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난 제로섬인데 이득을 봅니다. 둘이 뭐 이 세계화되면 이득 보고 FTA면 이득 보는데 너는 100이냐 나는 10이고 그럼 그게 전쟁 원인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서로- 자기도 10은 네. 이득을 봤는데 네. 없는 것보다 좋은데 왜 네가 다 가져가는 국제 정치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은 한미 FTA에서 자기 생각으로는 0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한국은 너네는 50만큼 이익 받잖아. 그러니까 20만 띄워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냥 단순하게 예측하건데 한미 FTA 재협상을 하자고 하면
아마 그거에 반발해서 거리에서 의사 표현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그렇겠죠.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딜레마인데 그 사람들은 뭐 원천적으로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가 중국하고 할 때는 대만 한 건도 없었잖아요. 유럽하고 하는 것도 아무렇지 않았고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하는 것만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FTA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미국하고 한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조금 좀 논점에 어긋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은 한미 FTA 없애자, 재협상하자 이런 쪽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을 어떤 면에서는 더 좋아하겠네요. 그거 모르죠. 근데 미국은 지금 FTA를 개정하자는 재협상하자는 입장이니까. FTA가 원래 우리가 경제하고 안보가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엮어지면은 안보도 엮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이나 독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치는 거는 경제적으로 제일 크게 엮여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보다 커진다. 그럼 한국이 당연히 미국의 바이탈 인터레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한국이 일단은 뭐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리고 경제 같은 것도 그래서 뭐 한국을 뭐 좀 낙관적으로 본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니네 안 하려면 관두라고까지 이렇게 그냥 냉혹하게 빨리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네. 그러나 일부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게 이제 네, 미국이 대한민국에게 그러면 네. 그런 이 불쾌감 같은 건 다 있죠. 제가 그 얘기했나요? 저 11월 초에 그 미국 갔을 때 미국 외교관이 네.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 중국 갔을 때 우리는 정말로 화가 났었지. 리얼리를 2번 하더라고요. We were really angry라고 하는 걸 듣고서 별로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외무장관은 그 얘기 안 하죠. 근데 이제 학자들끼리 만나면 그 얘기 막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 학자한테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까 했을 때 자기가 이렇게 화났으면은 뭐 별로 이렇게 우호적으로 나오지. 뭐 좋은 얘기라고는 좋은 글을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FTA 재협상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저는 뭐 이거는 거의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당면해야 될 이것도 뭐 쉬운 일은 아니니까 네. 그게 FTA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주한미군이라든가 이거보다도 그게 더 먼저일 것 같아요. 네, 그게 또 국민 정서와 연관되는 부분도 훨씬 그렇죠, 크기 때문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했던 이춘근 박사님이 또 다른 예측을 하셨는데요. 네, 트럼프 취임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과제는 한미 FTA 재협상이다. 피할래야 피할 수 없고 대비를 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결국 국익에 도움이 그렇죠.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우쭐할 필요도 네. 없어요. 우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야 내가 미국은 하나도 못 갔는데 내가 다 가져왔어라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는 곧 뒤바뀔 거니까. 네. 보세요. 지금 4년 딱 됐는데 4년 정도 됐나요?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 한 5년 돼 가는데 네. 4, 5년 돼 가는데 뭐 즉각 미국에서 야 이거 다시 해라고 나오잖아요. 일방적으로 한 나라가 특혜 보는 더군다나 이제 이 더 약한 상대방이 그거는 네. 반드시 다시 거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힘의 정치죠. 알겠습니다. 국제 정치가 그만큼 냉혹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